반갑습니다. 지성과 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우리 지모님들 그동안 우리 지성과 미모 잘 챙기고 계셨죠?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져요. 흔히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이런 얘기도 있듯이 여러분들 더위에 대한 문제, 혹은 물난리 이런 것들에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화개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화개살의 의미부터 해서 진짜 화개살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사주의 화개살 보는 방법, 나아가서 어떠한 대처까지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화개살은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이거 화려할 화자죠. 화려하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빛날 화자입니다. 빛날 화자. 화려하다. 요 의미와 걔는요, 덮을 개자예요. 덮어놨다고요. 덮다고. 덮어놨다. 요거죠. 다시 말하면 화개살은요, 화려한 걸 덮어놨어요에 관련된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귀영화. 우리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부귀영화. 얘와 관련이 없다.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 앞에 화려한 걸 덮어놓은 거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라는 거는 화려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부, 귀, 이걸 다 누리는 건데.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개살을요, 조금은 음에 관련된 에너지로 보셔도 좋겠어요. 왜? 화려하다라는 거는 발산하는 거잖아요. 양적인 에너지죠. 그걸 덮어놨으니까 좀 음적인 에너지와 관련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멀리 가기도 했어요. 부귀영화까지 갔잖아요. 우리랑 별로 상관없죠, 여러분. 네, 저와는 상관없어도 우리 지모님들은 많은 부귀영화와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속세. 네. 속세라는 거. 네.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여기와 척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세라는 거 복잡하고 다양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얘기를 들음으로써 감정 소모도 하고, 이 다양한 것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양적인 거죠. 이런 것과 좀 척을 지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함을 덮어놨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기도 하고 발산하는 쪽과는 거리가 먼 게 화개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있냐? 고독해요. 고독하다. 네. 외롭다. 고독하고 외롭다 보니 이건 뭐예요? 혼자라는 키워드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운 거. 네. 깊은 생각을 하죠. 깊은 생각. 그리고 이 생각으로부터 또 더 깊게 또 들어가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그 CF에서 계속 생각하세요 하고 띵크빅 막 이랬죠. 싱크빅. 네. 제가 저도 모르게 본토 발음이 나왔습니다. 띵크빅이라고.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다시 돌아와서 깊은 생각. 그러면 이거는 뭘로 발전해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네, 우리 띵크빅 하니까.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승도지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개살은 이러이러해서 스님 팔자야. 여기까지도 이어지죠. 화개살의 기본적인 이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화려함을 덮어놨어. 말 그대로의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요 부분 있죠. 고독하고 외롭고 깊은 생각, 고민. 얘는요, 조금은 묘한 매력으로 나옵니다. 묘한 매력. 예. 그래서 이게 길흉을 좀 논해서 과거에 봤던 걸로 보여지는데, 기생팔자도 화개살에 넣기도 하고요. 또 고관의 팔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팔자다라는 거예요. 왜? 어쨌든 이들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죠. 왜?
기생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기생 아시죠? 과거에 우리가 뭐 기생에도 이렇게 약간 등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굉장히 그 선비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런 어떤 예체능적인 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관, 깊은 생각과 고민. 예. 그래서 요 둘로 하여금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화개살을 얘기할 때 뭐 연예인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뭐 이가 화려한 걸 덮어놓은 게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연예인이랑 이렇게 엮을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화개살은 철학과 같은 것에 유리하고요. 뭐 철학하면 뭐 바로 인문학 나올 수 있고요. 네. 종교의 색채가 강하다. 이것도 있죠. 그리고 예술, 또 예능적인 거. 이거 모두 다 화개살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앞에다가 이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종교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기독교를 예를 들게요. 사주세요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막 엄청 큰 막 홀에서 막 설교하시고 좋은 말씀 나눠요.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화개살에서의 종교는 마치 이거는 종교학을 좀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성경책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요. 네. 혹은 뭐 불교로 예를 들어도요. 네. 이렇게 드러내지면서 이게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게 전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그 불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화개살로서의 종교의 색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예술, 예능적 예술도요. 순수 예술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 예술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 물론 어떠한 그러니까 진짜 운이죠, 이건. 나는 순수한 예술을 했는데 이게 하필 그 시대에 잘 어우러져서 대중성까지 확보했다. 이러면 이게 운이 좋은 거죠, 여러분. 본연의 화개살이라는 의미는 순수한 거예요. 그 자체 학문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으로서 깊게 파고드는 거. 이게 화개살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개살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화개살에서 치명적인 매력이 있고요. 뭐 어떻게 돼서 연예인이 있고요. 그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개살은 이게 본연의 의미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 사주에 화개살 어디 있어?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개살의 메커니즘이죠. 화개살은 여러분 12신살에 해당이 되는 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면 12신살 12개의 살이 있어요. 그 중에 화개살을 하는 거예요. 자, 12신살은요. 여기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랫집 맨 끝에 있는 애 연지라고 합니다. 연지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게 화개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더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연지라고 하는데 일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천을귀인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면은 신살이 3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월지로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연지로 보기 때문에 연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화개살은 진술충미가 화개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술충미가 다 화개살 아니에요. 우리 도화살에서도 그랬죠. 좌우묘유가 다 도화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도화야 라고 하죠. 여러분 가도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샤넬 백이 있어요. 샤넬 백. 여러분 벌써 좋죠? 네, 제 아내도 좋아해요. 네, 근데 없죠. 네, 샤넬 백이 있는데 아니 중국에서
S급 샤넬백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샤넬백이 아니에요. 이거 샤넬백이 아니에요. S급. 아니죠. 가짜 샤넬백이잖아요. 도화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도와 가도화 나눌 필요 없어요. 가도화는 가짜예요. 예, 도화살 아니라는 거죠. 예. 화개살도 여러분, 이게 다가 화개살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인오술, 신자진, 얘들 뭐예요? 삼합이죠. 자, 여기에, 연지에 인, 오, 술,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인이 있어도 되고 오가 있어도 되고 술이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이 세 글자, 이 삼합을 이루는 이 세 글자 중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자리에 술토가 화개살인 거예요. 자, 다시 해보죠. 자, 여기에 사화가 있어요. 그러면 축토가 화개살이에요. 여기에 유금이 있어요. 그것도 축토가 화개살이고요. 여기에 축토가 있어요. 그래도 축토가 화개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지의 진술축미 전체가 화개살이야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화개살의 가능성이 있겠죠. 후보예요, 후보.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진술축미 중에 화개살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진술축미 전부가 화개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재밌는 걸 발견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합을 논할 때 세 개로 쪼개서 생, 왕, 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왕묘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나누지 않을 거니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화개살은요,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묘에 해당되는 애들이 화개살이죠. 네. 이거 똑같잖아요. 술, 진진, 축축, 미 똑같죠? 묘에 해당되는 애들이 화개살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재밌는 겁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요거까지는 제가 금방 할게요. 대록. 이게 12운성 그래프인데 여기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 에너지가 가장 낮죠. 여기가 묘예요, 여러분. 묘. 그러면 보통 와, 절제에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얘가 가장 에너지가 조금 내려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 얘는요,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기운이에요. 근데 묘는요, 최저점으로 내려가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의미로서 묘라는 얘기를 크게 그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에너지의 레벨 값이 너무 밑에 있고 또 더 내려가야 될 게 남아 있잖아요, 얘는. 요런 에너지예요. 그래서 묘라는 에너지, 12원성에서 묘라는 에너지를 얘기할 때도 좀 의존적이고요. 소극적이고, 예, 문화, 예술, 종교의 색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맞물려서 화개살은 삼합, 생왕묘를 기준으로 해요. 연지에 생왕묘가 있을 때 묘에 해당되는 애들이 다 화개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12운성 이론에서 말하는 묘와 우리가 12신살에서 말하는 화개살과 매칭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승도지명이니, 혹은 외롭고 고독하다, 철학적이고 순수한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잘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개살이 막 드러나고요. 나는 화개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산한다라는 이런 에너지가 현대사에는 정말 발산하는 에너지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대상으로 유튜브도 하고, 그쵸? 네. 이런 발산한다는 에너지가 팽배한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좀 고독하고 이렇게 좀 특이하고 좀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이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화개살이 매력 있어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화개살은 지지의 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도 알았고, 12운성으로 보면 묘에 대한 에너지가 12신살 같이 겹쳐지는 어떤 매칭되는 것도 알았어요. 이 화개살이 빛나는 거, 화려한 걸 덮어놨는데, 덮어놨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화려함이. 덮어놨으면. 이게
드러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화개살이 우리가 위에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진, 술, 축, 미인데 얘들의 지장간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을, 개, 무. 얘는 신정무. 우리 사주세요 지성과 미모의 분들 이제 지장간 정도나 뭐 그냥 해. 풍성껌이죠. 예. 개신기. 여러분 저도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정을기. 을 좀 잘 쓰죠. 정을기. 자, 여러분 지금 얘기할 건요 계고에 대한 얘기예요. 계고. 아니 감춰놨다며. 아니 감춰놓은 게 아니라 덮어놨다면서요. 화려한 거, 빛나는 것을 화개살이. 그럼 뭘 덮어놨냐고요. 뭘. 자, 지지토는요 다른 에너지가 좀 다른 것이 얘는 계고를 합니다. 계고 뭐예요? 계고. 창고가 열려요. 언제요? 특정한 어떤 환경이 되면 열려요. 운에 따라서. 계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진술충미가 계고가 되면 어떤 게 계고가 돼요? 지장간의 중기가 계고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만 하고 하죠, 여러분. 왜냐면 화개살도 화개살인데 여러분이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자, 인묘, 진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요? 얘는 목의 계절이죠. 이 펜 좀 바꿔야겠네요. 펜 흐려. 이 목의 계절이고 사오미 얘는 화의 계절이죠. 다시 말하면 봄과 여름이죠. 자, 지지토들은요 무슨 역할을 해요?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간절기의 역할을 하는 게 지지토예요. 이거 다 알죠, 여러분? 지지토예요. 청간토 아니에요. 지지토. 그러면 목에서 봄에서 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진토가 을개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토는 화, 여름, 사오미한테 얘기할 거예요. 진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여름, 나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거다. 근데 너네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나는 너네들 화에 여름 너네들이 싫어하는 수기운을 갖고 가야 돼. 왜? 지지는 순환하니까 다음에 수기운 또 써야 되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싫어하니까 지장간 중기에 음으로 만들어서 넘어갈게. 이게 지지토들이 모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계절이 불편해하는 에너지를 지장간 중기로 가장 작게 보관해 놓고 가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두고. 그래서 화개살이라고 하는 진술충미, 이 지지토들은요 지장간의 중기가 계고되는 것이 좀 정설에 가깝습니다. 네, 정설에.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더 쉽게 못 가르쳐요, 진짜. 예, 이거 가르치려고 얼마나 제가 쉽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화개살은 빛나는 거, 화려한 걸 덮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덮어놨으니까 열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계고가 될 때 얘들이 나오면서 그 화려함을 좀 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진토를 여기다 쓰고, 진토는 개수를 계고한다고 했죠. 이 개수를 계고하죠, 진토는. 술토는 뭘 계고해요? 정화를. 그리고 축토는 신금을 계고하고, 네, 미토는 을목을 계고해요. 그래서 진토가 화개살, 아까 우리 연지 기준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어서 화개살이에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에 진토가 화개살이면요, 이 개수의 빛남, 화려함을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수를 쓴다는 건 뭐예요? 음기운인데 가장 음한 애예요. 개수는 천간의 가장 음한 녀석이잖아요. 예.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지혜롭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적응형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잘 섞여요. 그 왜 잘 섞이겠어요, 여러분? 개수는요, 저 개수예요 라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잘 받아들이고, 그것도 지혜롭게 잘 습득하고, 내가 할 때만 잠깐 이렇게 하고, 네, 잘 섞이는 거예요. 분위기
그 어떤 환경의 분위기를 깨거나 하지 않아요. 또 여기는 예술적 감각. 이것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여질 수 있다. 자, 그럼 술토를 화개살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정화예요, 정화. 예. 정화. 따스하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아우, 야, 정말 그랬어? 오지랖이죠. 예. 좀 긍정적인 오지랖,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화기운이잖아요. 얘는 어쨌든 발산한단 말이에요. 발산하는 것들. 예. 화개살로서 갖고 있으나 계고돼서 이 친구를 쓴다면, 정화를 쓴다면 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화다 보니까 여기는 좀 사랑스러운 정도,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축토일 경우는 신금이란 말이에요. 신금. 신금, 금기운이죠. 굉장히 시니컬한 녀석이에요. 시니컬. 예, 냉소적인 거죠. 신금하면 우리 속살지기, 날카로워, 면도날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니컬한 거예요.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데? 이러는데도 매력 있어. 연락처 좀 주세요. 막 이럴 수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시죠? 예, 저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시니컬함이란 말이에요. 군더더기 없어요. 네, 무언가를 할 때 깔끔하게 끝내는 거예요. 굉장히 일중심적 사고와도 이게 맞닥뜨린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봐도 여러분 하나씩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미토는 을목이에요, 을목. 목기운이죠. 예, 그리고 을이다 보니까 용출하는 것이 목기운인데 을목은 좀 확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미, 창의성, 세심함. 이러한 매력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매력이에요, 여러분? 자기야, 자기 오늘 여행 가는데 이거 좀 내가 챙겨놨어. 그러면 그 감동 받잖아요, 여러분. 그 소소하고 그 소소한 거에 크게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화개살이라는 12신살과 계고라고 하는 것을 같이 교집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화개살 하면 다 막 연예인 도화, 홍염, 영마, 화개 다 연예인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근데 그것이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그럴 거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는 거죠. 예. 얘들이 화개살로 있을 때는 요러한 에너지들이 어떤 특정 조건에 있어서 발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화려한 걸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꺼냈을 때는 어떠한 매력으로서 내가 표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알면 좋겠고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개살의 그 근본적인 그 의미, 그리고 내 사주에 화개살이 다 진술충미가 아닌 거, 예. 특정 어떤 지지의 지지토의 어떤 특정한 녀석이 나에겐 화개살이 전체가 아니다. 이 얘기와 함께 이 녀석들이 계고가 되어서 쓰여진다면 이러이러한 매력으로 빛나는 걸 덮어놓은 걸, 이 뚜껑을 딱 열어놓은 거, 고개까지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12신살에 해당되는 것이 화개살이죠. 12신살은 어때요? 천간과 지지 중에 천간을 빼놓고 보는 게 12신살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조금은 떨어져요. 다만 그렇다고 배제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화개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고요. 이제 곧 휴가철인데 즐겁고 행복한 휴가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